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오늘 입시 상담반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존의 상담 내용도 좋았지만 프레시한 느낌으로 입시 상담반의 구조를 조금 바꿔서 새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오늘은 어떠한 고민을 가진 친구가 찾아왔는지,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러한 포맷을 했는지 얘기를 나눠보면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 강다현 학생 엄마 이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해송고등학교 3학년 강다현입니다. 자, 고3. 그러면 올해 이제 원서 써야 되죠. 올해처럼 이렇게 엄청난 입시적 변화가 있는 해에 원서를 쓰게 돼서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부터 일단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어머님은 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공부에 욕심도 물론 있는데 그 외적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1, 2학년 때는 그런다 쳐도 이제 고3 때니까 요 시기만큼은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머님은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 다현이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살아왔고 성적이 떨어진 적은 없는데 왜 갑자기 고3 돼서 이렇게 하는지 계속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적 떨어진 적 없고 할 거 다 하고 왜 엄마가 갑자기 나한테 이래?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속상하거나 서운하거나 어떤 감정이 먼저 드는 거야? 억울해요. 잠깐인데 요 시기 잠깐만 버티면 여태까지 해온 게 아깝지 않게 될 텐데 놓칠까봐 안 하던 친구들도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에 옛날에 잘했으니까 난 막연히 잘할 거야 라고만 그렇게 배짱 튀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으니까 쫄여본 거 아니지? 이거 외에 또 혹시 고민이 있으실까요, 어머니? 시간 관리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즉흥적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또 공부는 또 챙겨야 되니까 뭐 내신 기간이나 뭐 수행 기간 이런 데 있으면 밤을 새는데 졸음은 오니까 아메리카노 3샷 먹고 바카스 뭐 6병씩 들이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전화가 와요. 엄마 나 어디 아파 어지러워. 등교할 때 보면 눈이 퀭해서 나가요. 이 얘기는 아마 내가 보기엔 너 중학교 때부터 들었을 것 같아, 다현아. 맞아요. 그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입시적인 고민도 한번 좀 얘기를 먼저 하고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입시적으로 어머님은 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원하는 대학은 높은데 가능할까? 그러니까 생기부의 경쟁력 같은 게 있을까? 다현이한테 유리한 전형이나 라인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다현이의 가장 큰 고민은? 수학이 이번 산모가 4가 떴는데 제가 내신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수학 등급이. 그리고 수능은 최저를 맞추는 용도로 쓰는 편이라 수학을 계속 챙겨야 될지, 왜냐면 수학에 쓰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러면 일단 지금 수능은 최저 용도로만 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다현이가.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어느 학교 어느 거 어떤 전형을 쓰겠다가 대충 그러면 혹시 있니? 연세대학교 하스 아니면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계열로 쓰거나 진짜 우주상향으로 서울대 일반 전형. 자, 근데 학업 우수형을 쓰면 4, 8이잖아. 그러면 수학을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게 고민인 거예요. 고대를 버리고 수학을 버릴지 아니면 고대 하나 보고 수학을 챙길지. 아하,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 고민부터 일단 털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고민이 매우 오래된 갈등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주 많이 묵혀있는 갈등이어서 제가 중간에 있다고 해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가급적이면 선생님은 중간에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셔. 근데 엄마의 이 말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 그러면 팻말을.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자, 우리 첫 번째 고민은 그거였어요. 다현이는 공부 외에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너 수험생이다. 이것도 못 참으면서 너가 원하는 대학은 어떻게 가냐. 도대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 그게 도대체 뭘까?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면 아이패드로 밀리서재 켜서 책을 읽기도 하고 다이어리 쓰는 것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사진 많이 찍고 블로그도 쓰고 가끔 춤도 추고 음악 들으면서 걷는 것도 좋아해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나가서 걷고 오고 재밌어 보이는 걸 다 하려고 해가지고 학교 축제나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매일 일기 쓰는 것도 루틴으로 하고 있어요. 아, 일기도 써. 그러면 어머님이 이러한 활동 중에 마음에 안 드시는 활동이 뭘까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사진 찍는 걸 인스타에 올리려고. 인스타 활동을 하다 보니 시간을 많이 뺏겨요. 걷기. 날이 너무 좋다면서 버스 타면 10분, 15분이면 될 걸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걸으면서 와서 힘들어서 그냥 지쳐서 자고. 아니 일기 쓰는 거 좋아요. 그냥 간단하게 자기 하루 일과 마무리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어느 날은 막 새벽 3시, 4시도 왜 안 자 너? 그러면 나 일기 엄마 일주일 밀렸어. 그러면서 밀린 일기를 써요. 아니 방학 숙제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저는
아니 일주일을 밀렸으면 그냥 일주일만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 2024년에 딱 시작할 때 날짜가 칸이 나눠져 있는 다이어리를 썼어요. 그래서 한 칸이라도 비어있으면 그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들어보니 가장 요는 사진인 것 같거든? 근데 사진을 찍으려고 서울까지 갔던 적도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 돼서는 많이 줄이고 있고 그 막 예쁜 디저트가 있어서 먹는 것도 학원가에 있는 것만 요즘 공략을 하고 있고 너무 간섭이 심한 게 아닌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사진 찍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 보정하고 편집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저녁 시간에 저녁을 포기하고 갔다 오는 건데 그것까지 이렇게 최근이잖아 그건. 최근이래. 고등학교 돼서도 원정 갔잖아. 미화시키지 마. 근데 이 취미는 다현이 입장에선 포기할 수 없는 취미야? 이걸 안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까?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닌데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어떤 게 떠요. 그러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찾아보고 그럼 결국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일단 이 취미 안에는 인스타를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본다의 취미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어머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근데 걷는 걸 어느 정도를 걸어야 걷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거 되게 특이한 거야. 엄마가 약간 뭐라 하는 거는 버스를 타면 금방 집에 올 수 있는데 학원에서 집까지 이미 도착을 했는데 더 걷고 싶어서 저기 아파트 막 돌고 오고 바다를 한번 보고 오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싸우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있는데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그런 것들을 하니까 맨날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저는 건강이 걱정돼요. 그거는 어머니 대학생 되면 다 사라집니다. 네. 자, 여튼 지금 보니까 취미 부자예요. 근데 그 취미가 대개는 다 건전해요. 걱정할 만큼의 취미는 없는데 다만 이게 너무 많은 게 지금 문제점인 거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한다면 그 외에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러면 다만 문제점은 다현아 이게 되겠지.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그렇다면 너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혹시 약간 좀 다이어리나 스케줄러 이런 것들을 좀 쓰는 편이니? 미리 계획을 해놓진 않고 그 날이 지나가면은 오늘은 몇 시에 뭘 했고 이런 거는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이 다이어리는 이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날 했다. 일단 일어나는 시간은 좀 일정한 편이네요. 주말에도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잠드는 시간은 약간 불규칙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1시에서 2시 사이 정도의 잠을 자요. 어느 때는 한 대여섯 시간 잘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2-3시간밖에 못 자고 이거를 버티기도 하는. 그 다음에 현역이 학교를 다니면서 나오는 시간 치고는 시간은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어느 날은 10시간, 9시간도 나오고 근데 어느 날은 5시간 학교 다니면서 5시간 정도를 자기 공부가 나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공부 시간은 꽤 충분한 편이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하면서도 이 취미를 할 수 있다고? 잠 시간을 줄여서 취미를 하는 편이라. 근데 어머님은 차라리 잠을 자라인 그렇죠. 거지. 근데 괜찮니? 체력적으로 크게 무리가 있거나 이랬던 적은 없어? 이랬다가 한 3주에 한 번 10몇 시간 이렇게 자고. 기절해버리는 거야? 네. 저도 어머니랑 비슷한 나이대인 사람으로서 수험생이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워낙 많은 10대, 20대 초반 아이들을 보면 저희 세대랑 너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다라는 것들을 다 적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머님이랑 다른 결로 계획적이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거를 불규칙적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식의 규칙적이지 않을 것뿐이지 이 친구는 좀 규칙적이다라고 보여져요. 저의 개인적인 저의 견해만 얘기하면 저는 그냥 얘는 둬도 된다고 보기는 해요. 어머님이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근데 다현아, 이 갈등이 계속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지. 그래서 약간의 조절만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인스타를 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건 솔직히 그건 너도 길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 바잖아. 네. 그러니까 요 부분만큼만 좀 어느 정도 너의 계획에서 당분간 없애거나 아니면 정말 한 달에 한 번만 하거나 정도로만 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속해도 선생님이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엔 지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웠다가 엄마 나 이때는 이거 볼 거야 그리고 나 갔다 와서 사진 찍어서 올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다시 깔고 하는 건 허용해 주세요. 너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걸려버리는 순간 너의 모든 행동은 어머님이 보시기엔 똑같은 거에 돼버리는 거 알지? 나 진짜 며칠 동안 참다트 요번에 깔았는데 우리 엄마 하필이면 이날 봐가지고 너가 맨날 그랬지 이게 한두 번이야 이러면 끝나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 이런 게 이 친구의 스트레스 해소에 되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저는 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인스타
기타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는 절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만 합의된 대로만 하고 어머님이 그거와 관련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면 그대로 할 것 같아요. 요것만 조절하자, 다현아. 네. 오케이. 일단은 수시모집 요강이 나오기 전까지 인원 배정이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전년도 수시를 쓰는 걸 기준으로 일단 말을 해줄 거야. 근데 올해는 반드시 수시모집 요강을 확인을 해야 되는 엄청난 해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약간의 조절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학종을 쓴다? 어느 라인까지 쓸 수 있다를 평가할 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일단 내신, 정시까지 가능하냐, 아니면 수능 최저를 얼마나 맞추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이제 생기부의 질적 상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다현이는 본인 내신 성적 기억하고 있어? 1학년 1학기가 1.77, 1학년 2학기가 1.91, 2학년 1학기가 1.4, 2학년 2학기가 1.7. 그래서 총 합이 1.69입니다. 국수형 4 기준으로 보면 1.57이고요. 국수형 4과를 하면 1.65입니다. 그래서 전교과보다는 국수형 4나 국수형 4과가 조금 더 괜찮은 친구고요. 과목의 구조로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우수한 편이에요. 국어 1.5, 영어 1.25, 그다음에 사회는 1.32. 영어하고 사회가 비교적 매우 우수하고 상경 계열을 쓴다면 수학이 약간 다소 낮지만 상경 계열을 쓰지 않는다면 사회과학 계열이라면 수학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조예요. 이 정도 되면 서영고의 상경 계열을 쓰는 건 안 돼. 그걸 쓰기에는 수학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러지 않은 학과를 쓰는 건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수학을 지금 계속 하는 게 맞나에 고민을 한단 말이야. 내신은 좀 할만한데 모의고사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걸까 혹시? 네, 제가 겨울방학 때 진짜 많은 시간을 수학에 쏟았거든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볼 때 수학 이거는 못해도 2등급은 각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못 나와서 버리는 게 가성비가 더 낫지 않나. 혹시 3모 등급 어떻게 나왔어? 국어가 1, 수학이 4, 영어가 1, 그리고 생윤이 2, 사문이 1 나왔어요. 근데 이제 수학이 대단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4가 나와서 아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아? 라는 고민을 하는 건데 끌고 가. 4 나와도 돼. 너 이렇게 4 나왔는데도 4 합칠 맞췄잖아. 다만 수학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해. 그러니까 너의 메인 과목은 국어, 영어, 생윤 또는 사문이야. 3이 나오든 4가 나오든 그냥 둬. 대신에 국어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얘는 조금 더 집중을 해주는 게 좋아. 근데 우리가 4합화를 맞춰서 고대를 쓰느냐 못 쓰느냐는 되게 중요한 거야, 다현아. 그래서 어떻게든 고대를 안정으로 잡고 갔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수학이 4가 나와도 상관없으니 4합화를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일단 희망대학은 서영고예요. 그러면 마지노선 대학은 혹시 어딜까요, 어머님은? 다현이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재수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올해 어떻게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2대 아니면 중경 라인까지. 다현이는? 전 서성한 라인에서 끝내고 서성한. 혹시 장래 희망이 있을까?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게 꿈이에요. 사람들이 각자 행복의 기준이 일정하진 않더라도 모두 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희망하는 학과가 뭐니? 정치외교학. 왜? 왜라는 것보단 그냥 그냥 국제학부 가면 되잖아. 왜 정치 외교냐고. 국제학부가 고대만 있었나? 어떤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정치외교학과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생기부와 이런 걸 다 정치외교로 맞춰놨던 것 같아요. 없는 데도 있으니까 아 국제학부를 중심으로 잡긴 되게 애매할 수 있겠다. 그래서 더 어려운 정해를. 훌륭하네. 일단 생기부 얘기를 간략하게 할 거예요.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올해 원서를 써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성향은 일단은 리더십이라던가 외부적 활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벌써 전교 학생 자치회 환경부 차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급 회장을 합니다. 동아리 차장으로도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이 주최하는 각종 다양한 것들, 그 다음에 고교 연합 포럼이나 토의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단히 많이 참여를 하는 친구입니다. 일반고에서 요 정도까지 이러한 다양한 국제기구 또는 세계의 다양한 것들과 관련된 영어 토론 이런 것들을 하는 친구가 많진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매우 도드라지는 친구입니다. 세특도 좋아요. 꽤 1학년 치고는 괜찮았고요. 학교의 교과 커리도 꽤 괜찮은 편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학년으로 올라가면 수원수투 학통 다 했고요. 경제는 2학기 내내 1등급, 정법은 1.5등급, 윤사도 통 1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 관련 교과목에 대한 특출난 감각,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좋은 게 진로 선택 과목이 매우 잘 돼 있어요. 일반고 치고는 이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가 흔히
흥분하지는 않거든요. 매우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내가 이거를 탐구했어. 그래서 이 친구는 학종에 너무 잘 맞는 친구예요. 2학년 세특은 일부 좋은 것도 있는데 교과심화가 좀 덜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내가 이거에 호기심을 갖고 이게 뭐지 하고 탐구하는 교과 연계심화는 조금 덜 돼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3학년 때 몇 개는 조금 해두는 게 좋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더 고민한다면 충분히 학종으로 이 친구는 써도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대 하스 적정이라고 봅니다. 고대 학어부 수영 국제학부 쓰면 안정이라고 봐요. 최저를 맞춘다면이야. 성균관대는 글로벌 리더를 쓰고 싶으면 추천을 받아라. 최저 맞춰서 이 교과 커리를 최대한 활용하자. 대신에 내가 최저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사회과학 계열을 써라. 그 다음에 한양대 학종으로 국제학부. 여기까지 쓰면 제가 보기에는 안정하향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 친구가 하나 플러스가 이제 서울대를 쓰고 싶어 해요. 혹시 생각한 과 있니? 인류학과. 인류? 선생님이 보기에는 인류학과를 써도 생기부상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문화 비교론적 관점을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넣어본다면 써볼만 하고, 고대도 국제학부 써도 돼. 자전 늘어나면 자전 써도 돼. 대신에 연대는 그냥 하스 써.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서울대 인류나 자전, 연대 하스, 그다음에 고대 학어부 수영, 국제학부나 자전 둘 다 괜찮아. 그다음에 성균관대 교과 하나를 쓰거나 아니면 교과와 종합을 쓰거나, 그 다음에 한양대 국제학부까지 쓰면 재수 안 시키실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서 상향은 서울대밖에 없어요. 너무 낮추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 만약에 학어부 수영이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학추로 영문과 써. 영어 등급이 워낙 좋아서. 근데 생각해봐. 두 과목의 평균으로 3합7과 탐구 하나 들어가서 4합8 중에 뭐가 맞추기가 더 쉬운 거야? 이게 진짜 운인 것 같은데. 3합7의 학추를 쓰는 게 더 맞추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탐이 작년처럼 너무 쉽게 나와서 하나가 4 떠버리는 순간 오히려 3합7이 탐구 하나의 4합8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국어 영어의 변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탐구 하나의 4합8을 맞추는 게 훨씬 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 쓰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살았고 그런 선생님들도 잘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막연하게 그냥 걱정만 하고 저희 불안을 아이한테 계속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반성도 좀 하고 앞으로는 제가 스트레스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 오늘 어머님이 많이 얻어가네. 맞아요. 어떡하면 좋아? 자, 우리 다현이는 지금처럼만 충분히 활동 많이 했고 내신도 생기부도 그다음에 과목 선택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 워낙 잘해서 그거 마무리만 좀 잘하면 갈 것 같거든? 자, 오늘 좀 어떻게 이렇게 상담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다현이는? 연고대도 우주 상향이라고 생각했어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해주셔서 너무 자신감을 얻는 느낌. 너한테 힘내고 용기 내라고 얘기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질적인 수준인 거야. 자신감 있게 마무리만 잘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우리 다현이한테 좀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들이 워낙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데 컨디션 관리 좀 도움이 되는 O2 부스터를 좀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다현이 외에도 공부하느라 힘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유니브 클래스와 O2 부스터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 보기란과 댓글장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다현이도 오늘은 너무 피곤해, 힘들어. 그때마다 한 번씩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요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취미 부자인 고3 친구를 좀 만나봤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입시 고민이 있으신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주저하지 말고 상담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니브 클래스 카페 있습니다. 유니브 클래스 카페로도 상담 신청할 수 있으니 가입하시고 다양한 정보와 상담 신청도 간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일반고인데 좋은 생기부, 좋은 내신의 구조를 갖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이제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어머님하고 다현이하고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게 있어. 그지? 그게 뭘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